대현은 이란 테헤란 대학교에 온 지 2년째였다. 처음 이 도시에 발을 디뎠을 땐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다. 길거리마다 펼쳐진 히잡과 차도르의 물결, 아잔이 울려 퍼질 때마다 멈춰 선 사람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페르시아어의 억양까지. 처음엔 고향 친구에게 장난삼아 이렇게 말했다. 야, 여기선 길을 건너려면 신호등보다 하늘 눈치를 먼저 봐야 해. 그러나 이제는 아침마다 차 한 잔과 함께 아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이 도시의 리듬에 익숙해졌고 그 낯선 억양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자장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늘 가는 도서관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봄 기운이 스며든 테헤란의 오후 햇살이 반사돼 반짝이는 돌길 위로 대현은 무심히 걷고 있었다. 그런데 도서관 앞 벤치에서 책을 정리하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은 얼어붙었다. 눈빛이 마주친 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리만치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었다. 몇 초였을까? 아마 4초, 아니 6초쯤 흘렀을 것이다. 인간의 눈이 이렇게 오래 고정될 수 있나 싶은 순간 뇌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정확히는 테헤란 대학교 중앙 모스크의 오후 기도 알림이었지만 대현은 그게 자신의 심장에서 울린 것처럼 느껴졌다. 고요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그녀는 흰색 히잡을 썼고 머리 위에 얹은 브라운색 선글라스가 햇빛을 받으며 살짝 흔들렸다. 이마에 윤곽과 뺨에 스친 햇살, 그리고 바람에 살짝 들썩이는 치마자락. 대현은 멍하니 생각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한테 빠져버린 거지? 히잡 사이로 살짝 나온 눈썹. 곡선 하나에 왜 이렇게 심장이 반응하는 거냐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오. someone? 대현은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Maybe. you. 그리고 이내 귀 끝까지 빨개졌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바람에 흔들리는 석류나무의 잎처럼 가볍고도 환했다. 이름표가 살짝 흔들리며 그의 눈에 들어왔다. 세러. 대현은 눈을 크게 떴다. 사라? 그녀는 놀란 듯 다시 물었다. 네. 아니요, 그냥. 이름이 예쁘네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한국 사람이에요? 대현은 이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대현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서 공부한 지는 벌써 2년 됐네요. 와, 저는 한국어 조금 해요. 드라마 많이 봤어요. 어떤 드라마요? 그녀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사랑의 불시착? 손예진 씨 너무 예뻐요. 근데 리정혁 씨 진짜 군인 맞아요? 너무 멋있어서 말이 안 돼요. 대현은 한참을 웃었다. 리정혁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사라가 더 말이 안 됐다. 무심히 책을 정리하던 손끝, 히잡 속에서도 빛나는 눈빛,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말투. 그날 이후 대현은 도서관에서 그녀를 몇 번 더 마주쳤다. 일부러 책 반납 시간을 맞춰 늦추기도 하고 괜히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고 안절부절 못하기도 했다. 가끔은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대현은 속으로 승리를 외쳤다. 어느 날 사라는 말했다. 테헤란 바자르 같이 가볼래요? 사프란 사야 돼요. 진짜 비싸지만 향기는 최고예요. 대현은 덥석 말했다. 제가 살게요. 어머, 왜요? 한국에선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프란 사주는 문화가 있어요. 진짜요? 이제 막 생겼어요. 방금 제가 만들었거든요. 사라는 웃다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렸다. 하하. 대현 씨, 저 지금 고백당한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아직 반도 못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테헤란 시내를 함께 걸었다. 골레스탄 궁전의 거울방을 둘러보며 사라가 말했다. 여기선 거울이 진실을 비춘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울을 보면 마음이 다 보인다죠. 대현은 거울 앞에서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왜요? 진심 들킬까봐요? 대현은 작게 중얼거렸다. 진심이 너무 커서 거울이 깨질까봐요. 하지만 둘 사이엔 조용히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사라는 어느 날 다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아빠 이슬람 목사예요. 호자트 올 이슬람. 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예요. 기독교요.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벤치 옆 나무에서 낙엽 하나가 내려와 사라의 어깨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대현은 그것을 떼어주려다 그냥 바라만 봤다.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전쟁이 시작될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그 낙엽처럼 이미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아 버린 자신을 알고 있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다.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질 땐 제 눈을 보세요. 전 늘 이곳에 있었으니까. 그 말은 대연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아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가 한참 길게 뻗어 있었다. 사프란보다 진한 이야기. 바자르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다. 테헤란의 오래된 골목들은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고 이정표도 페르시아어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에게는 퍼즐과도 같았다. 하지만 사라와 함께라면 그 길도 산책처럼 느껴졌다. 이 거리, 이란 영화에서 본 적 있어요. 예전 배우들이 여기서 촬영 많이 했대요. 사라가 말했다. 아, 여기요? 영화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진짜 영화 같긴 하네요. 그치요? 조심하세요. 저 앞에 카르투슈 파는 노인분 장난 아니에요. 외국인 보면 가격 3배로 불러요. 오케이. 그럼 제가 나서면 안 되겠네요. 오늘은 통역 겸 협상가님께 맡기죠. 사라는 능숙하게 값을 흥정했다. 낡은 노점 위로 햇살이 부서지는 동안 대연은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깎아내는 말투도 웃으며 으름장을 놓는 제스처도 다정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시장 한편 대연의 귀에 꽂힌 대화는 그를 잠시 긴장하게 만들었다. 조심해. 저 여자 히잡도 제대로 안 썼잖아.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외국인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애인가 보지. 대현은 순간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사라에게 들리지 않게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괜찮은 거예요? 사라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 원래 좀 남들 시선엔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그치만 아버님은 그래서 바자르에 같이 오고 싶었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녀는 사프란이 담긴 작은 병을 조심스레 가방에 넣으며 말을 이었다. 대현 씨랑 있으면 용감해지는 기분이에요. 대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더 슬프게 들렸다. 용감해져야만 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날 저녁 사라는 대현에게 집 근처 골목의 작은 찻집을 소개했다. 여기 진짜 현지 사람들만 와요. 관광객 안 받아요. 그럼 우리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예외. 제가 아는 언니가 여기 사장님이에요. 대학 선배예요. 찻집은 외부에선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숨겨진 정원이 나왔다. 샘물이 흐르고 벽엔 콜란 페르시아 전통시의 구절들이 적혀 있었다. 그대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그대 곁에 피어난다. 사라가 그중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이름 없이 존재하는 거란 뜻이에요. 부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너무 아름답네요. 조금 슬프기도 하죠. 그게 이란 시의 매력이에요. 찻잔 사이로 흐르는 향기와 정적 속에 대연은 문득 물었다. 사라 씨는 결혼 생각 있어요? 사라는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왜요? 아니 그냥 혹시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건가 해서요. 있었어요. 몇 번. 아빠가 소개해준 분들. 그럼 다 거절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게 제일 싫거든요. 대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집도 막 자유롭지는 않아요. 제가 무슬림이랑 연애를 한다면 아버지는 많이 놀라실 거예요. 우리 둘 다 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났네요.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뭐가요? 그래서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 거요. 어릴 때부터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사람들끼리는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있거든요. 대현은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헤어지기 전 사라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 근처에 모스크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곳인데요. 내일 아침 거기서 기도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볼래요? 물론 안에서 기도하진 않아도 돼요. 그냥 분위기만 느껴봐요. 대현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가요. 그는 몰랐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도 조금씩 그 모스크를 향해 걷고 있었던 것을. 아침 6시 30분. 테헤란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해는 아직 얼굴을 내밀지 않았지만 골목마다 사람들의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었다.
사라는 약속대로 모스크 입구에서 대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흰 히잡을 단정히 쓴 채 손에는 작은 코란 책자가 들려 있었다. 대현은 살짝 긴장한 얼굴로 다가갔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원래 기도 전에 잠깐 묵상하는 시간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긴장돼요. 처음이에요. 모스크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히잡 쓴 사람들 사이에 서보는 것도. 사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보다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요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스크 안은 차분했다. 기도 매트를 정돈하는 사람들, 벽에 기대 묵상하는 노인,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리는 아잔의 마지막 여운. 대현은 문턱 넘어 신발을 벗고 들어갈까 망설이다. 사라의 손짓에 따라 조심스럽게 뒷자리에 앉았다. 여기선 말 많이 안 해요. 그냥 마음으로 말해요. 사라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대현은 그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모스크 내부를 둘러보았다. 거대한 돔 지붕에 새겨진 칼리그래피, 기둥마다 쓰여진 꾸란 구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신과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대현은 한국의 교회가 떠올랐다. 장로님들의 기침소리, 찬송가 대신 핸드폰 진동, 긴 설교에 졸던 기억. 그와는 전혀 다른 이 침묵과 몰입의 공간. 어쩌면 신은 말 많은 공간보다 말 없는 곳에 더 가까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기도가 끝난 뒤 사라는 대현을 데리고 모스크 옆 정원으로 나왔다. 샘물이 흐르고 감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여기 너무 조용하네요. 그래서 좋아요. 시끄러운 마음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어서.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한참을 있었다. 그러다 대현이 입을 열었다. 사라씨. 응? 오늘 처음으로 알았어요. 당신의 신 앞에 선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떻게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섬기는 신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거라는 걸요. 사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그 마음이 더 어려운 거 알아요? 왜요? 당신의 신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 될까 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잘못된 게 되어버릴까 봐요. 대현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마음속에서 문장 하나가 뱅뱅 돌았다. 신은 사랑을 죄로 만들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사라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놀라서 움찔하던 그녀의 손이 이내 살며시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 죄가 아니라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빛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모스크의 벽 너머에서 다시 아잔이 울려 퍼졌다. 이번엔 더 부드럽고 더 길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정적 속에서 모스크의 새소리보다 더 또렷했다. 사라는 입술을 깨물고 웃음을 참더니 결국 웃음이 터졌다. 대현씨, 혹시 금식 중이에요? 아니요. 그냥 모스크 분위기에 배까지 조용해야 할 것 같아서. 그건 너무 무리했죠. 이따가 제가 아줌마네 후무스 맛집 데려갈게요. 감사합니다. 제 위장이 절 대신 기도했나봐요. 찻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사라가 진지하게 말했다. 혹시 오늘 제 친구들한테 소개해도 돼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엄청 궁금해할 거예요. 그럼요. 좋죠. 근데 미리 경고할게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유머가 좀 이란식이에요. 이란식 유머요? 네. 저번에 제 친구한테 내 결혼은 언제쯤 하냐고 했더니 내 결혼식엔 꼭 와줘. 관 앞에 자리 맡아둘게 이랬어요. 헉. 그건 뭐예요? 고인의 유언이 유머예요? 여긴요, 농담도 진지하게 해요. 그리고 진지한 것도 농담처럼 말하고요. 대현은 그 말을 듣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면 사랑 고백도 농담처럼 들릴까봐 걱정이네요.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다. 그건 알아요. 대현 씨는 농담할 때보다 진지할 때 훨씬 귀여워요. 진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날 저녁 사라는 대현을 한쪽 카페로 불렀다. 노을빛이 가득한 유리창 너머로 테헤란 시내가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사라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대현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뭐 적어요? 내가 누군지를요. 대현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요즘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가라앉아요. 왜냐면 대현 씨 앞에 서면 내가 이슬람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너무 인간적으로만 느껴져서. 그게 나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는 그걸 신앙의 퇴행이라 불렀어요.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빠. 사라는 얼어붙은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네. 아빠. 지금요? 저 혼자예요. 그냥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네, 금방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할 때가 왔어요. 카페에서 나와 골목을 걷던 중이었다. 대현은 묘하게 거슬리는 기분에 뒤를 돌아봤다.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몇 미터 뒤를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사라 씨, 혹시 저 남자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요? 저기. 지금 이쪽 계속 쳐다보는. 사라는 고개를 돌리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다. 저 사람. 아빠가 모스크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교육부랑 연계된 이슬람 감시단 쪽이기도 하고. 그 순간 후드 쓴 남자가 뭔가를 꺼내듯 움직였다. 대현은 놀라서 사라를 잡아 끌고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뛰어요. 둘은 골목을 지그재그로 돌며 황급히 달렸다. 테헤란의 밤은 순식간에 낯설고 무서운 미로처럼 느껴졌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어느 순간 툭 사라의 신발굽이 빠졌다. 아, 젠장. 오늘 왜 하필 구두를 신었지? 이 와중에 패션 후회예요? 이리 와요. 대현은 그녀를 업고 뛰기 시작했다. 숨이 차오르면서도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 오늘 진짜 영화 찍는 거냐? 다행히 가까운 골목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택시 문을 닫고 숨을 몰아쉬던 사라는 가만히 대현의 팔을 쥐고 말했다. 이란에서 연애는 원래 스릴 넘쳐요. 이건 연애가 아니라 첩보전이에요. 며칠 뒤 대현은 테헤란 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작은 벼룩시장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라가 거기서 친구들과 맞아 부스를 낸다며 와달라고 했다. 오늘은 신발굽 안 빠지게 운동화 신었죠? 아, 오늘은 절대 안 달려요. 아빠한텐 친구 생일 모임 간다고 했어요. 학생의 벼룩시장은 예상보다 활기찼다. 대현은 사라를 도우며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이 셔츠 얼마예요? 네. 원래 5만 리알인데요. 오늘은 할인해서. 하나로는 2,000원쯤? 싸네. 내 아들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한국 남자지? 드라마처럼 멋있진 않네. 죄송합니다. CG가 안 들어가서요. 사라는 빵 터졌고 옆 친구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또 한마디 했다. 그치만 마음씨는 좋아 보여. 사라랑 결혼하면 괜찮을지도 모르지. 사라와 대현은 동시에 헉하고 눈을 마주쳤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돌아서며 덧붙였다. 근데 내 남편도 이슬람 목사라. 나도 결혼 전에 3번 도망갔었어. 네. 그래야 결혼이 깊어지지. 그럼 잘 살아. 사라가 웃음을 못 참고 대현을 잡고 말했다. 이 동네 아주머니들. 진짜 한마디가 핵폭탄이에요. 대현은 웃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이 도시 날 매일 미치게 하네. 그런데 자꾸 더 알고 싶어져. 바자르가 끝나고 해는 서서히 져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철수하고 학생회관 앞에는 오렌지색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사라와 대현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라는 손끝으로 목걸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가끔 그냥 사라가 아니라 누군가의 여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여자요? 이름 말고 관계로 기억되는 사람. 무슬림이든 딸이든 조심스러운 친구든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누구 한 사람의 단 한 사람이. 대현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이 떨렸고 입술은 조금 말라 있었다. 그러면 나한테는 돼줄 수 있어요? 사라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지금 고백이에요? 지금 확인이에요. 난 이미 마음을 줬는데 사라는 어디까지 와 있나 궁금해서. 사라는 그 말에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까 그 아주머니 말 듣고 사실 기분 좋았어요. 내 이름이랑 당신 이름이 한 문장에 있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말에 대현은 살짝 고개를 떨궜다. 그럼 나 앞으로 하루에 12번씩 그 문장 말할 거예요. 사라랑 대현. 사라랑 대현. 사라랑 대현. 바보 같아. 사랑은 원래 조금 바보 같아요.
사라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기대었다. 모스크도 없고 감시자도 없고 부모님의 시선도 없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온전한 연애를 시작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풀숲을 헤치고 뛰쳐나왔다. 사라는 놀라 머리를 들었고 대연은 순간 놀라 외쳤다. 아, 깜짝이야. 나 일한 고양이한테 쫓기는 줄 알았어요. 사라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이번엔 슬프지도 조심스럽지도 않은 진짜 연인의 웃음이었다. 출국 전날 마지막 기도. 대연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월 19일 23시 45 테헤란 인천. 글씨는 분명했지만 그의 마음은 흐릿하기만 했다. 돌아가면 다시 못 올 수도 있겠죠?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그날 저녁 그는 사라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골레스탄 궁전 뒷길의 작은 정원. 그들이 처음 손을 잡았던 그 벤치. 그녀는 그날도 흰 히잡을 정갈하게 썼고 손에는 낡은 책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거요. 예전부터 보여주고 싶었어요. 루미 시선집이었다. 이 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사랑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 사랑은 종교를 고르지 않고 사랑은 그냥 그 사람을 택하는 것이다. 대현은 조용히 책장을 덮었다. 사라 씨는 언제부터 날 좋아했어요? 사라는 웃으며 말했다. 히잡 사이로 눈썹 그리던 당신 모습 보고요. 진심으로 이 사람 정신없다 싶었는데 그게 좋았어요. 그들은 웃었다. 하지만 곧 웃음은 침묵으로 바뀌었다. 아빠가 오늘 대현 씨를 만나고 싶대요. 진짜로요? 네. 근데 미리 경고할게요. 우리 집 옥상에 비둘기 키우시거든요.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말 안 하고 비둘기 던지세요. 장인어른은 비둘기 고문형이셨어요? 그날 밤 대현은 다시 사라의 집 앞에 섰다. 손에는 빈손 대신 조심스레 포장한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사라 아버지는 여전히 차도르를 입은 채 조용히 그를 맞았다. 한국으로 돌아간다 들었습니다. 네. 학교 일정이 있어서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제 딸을 사랑합니까? 네. 당신의 신은 그것을 축복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신은 진심을 감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대현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 딸에게서 히잡을 벗기고 싶습니까? 대현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그 히잡 안에 그녀가 좋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신은 의도를 보십니다. 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진심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대현은 출국 수속을 마치고 기다리는 게이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히잡이 흐트러지고 머플러가 한쪽으로 삐져나온 사라였다. 헉, 대현 씨. 사라 씨. 공항까지 어떻게 왔어요? 택시 기사님이. 한국 드라마 엄청 좋아하셔서 리정혁 이름 되니까 속도 내주셨어요. 대현은 웃었다. 그럼 이 장면엔 꼭 슬로우 모션 넣어야죠. 사라는 숨을 돌리며 작게 말했다. 있잖아요. 사실 나도 한국 갈 수 있어요. 네. 국제학생 장학금 프로그램 엄마가 지원서 내셨어요. 나 몰래. 진짜요? 엄마가요 사라야 믿음은 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대현은 눈이 뜨겁게 젖는 걸 느꼈다. 그 순간 게이트에 탑승 알림이 떴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요. 응. 당신은 지금도 무슬림이에요? 응. 좋아요. 나도 지금도 기독교인이고요.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근데 우리 사이엔 사랑이 있어요. 6개월 후 테헤란 대학교 언어문화원.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다. 교수님, 한국어 보고 싶다는 어떤 뜻이에요? 대현은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천천히 썼다. 당신이 없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필요한 마음. 그리고 그날 저녁 도서관 앞에서 그를 기다리는 히잡 쓴 여인이 있었다. 사라였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인천공항 도착장에 대현이 서 있었다. 사람들 틈에서 흰 코트를 입고 베이지색 히잡을 두른 여인이 나타났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사라였다. 이 눈 이란에도 있지 않아요? 있죠. 근데 이건 좀 달라요.
너무 조용해서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어서 와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고 대연은 눈 사이로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그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보지 못한 얼마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녀도 간절히 서로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했다. 하얀 입김이 부딪히고 두 사람의 기도는 말없이 다시 이어졌다. 이제부터는 함께 살아가는 일이 남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결혼식은 2번 치러졌다. 첫 번째는 서울의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두 번째는 테헤란 외곽의 작은 정원에서. 서울에서는 사라가 연분홍빛 한복을 입고 입장했다. 히잡은 얇은 베일처럼 머리에 내려앉았고 하객들은 그 조용한 아름다움에 숨을 죽였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구절이 끝나갈 무렵 사라는 말했다. 저는 무슬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 곁에 서기로 했습니다. 다른 신을 믿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요. 예배당 한켠에서 대연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훔쳤다. 그들은 손을 맞잡았고 그 손에는 국경보다 깊은 신뢰가 스며들어 있었다. 목사님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고 사라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이란으로 향했다. 테헤란의 정원은 석류꽃으로 꾸며졌고 산투르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사라의 아버지가 꾸란을 낭송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신께서 너희 사이에 평화를 두셨도다. 대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무릎을 꿇었다. 당신의 딸을 존중과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신이 보는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사라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2번 서로에게 예라고 말했다. 그건 단지 혼인이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껴안는 다짐이었다. 장인께서는 저에게 알라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 위에 복을 내리시며 두 분을 선함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 아담한 빌라였다. 사라가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손을 짚었다. 아, 왜 바닥이 뜨거워요? 불난 거 아니죠? 그게 온돌이야. 한국식 난방. 와, 우리 집 바닥은 기도하는 곳인데 여긴 구워지는 곳이에요. 삼겹살보다 내가 더 맛있게 구워지고 있어. 이런 개그 우리가 진짜 결혼한 거 맞아요? 사라는 웃었지만 밤이 되면 눈빛이 가끔 흔들렸다. 결혼식보다 이 시간이 더 떨려요. 왜? 이제 진짜 살아야 하니까. 숨지 말고. 그녀는 대연의 가슴에 기대어 속삭였다. 내 신도, 당신 신도 오늘은 우리를 축복해 줄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 사라의 검진 결과표에 임신 5주라는 글자가 적혔다. 그날 대연은 혼자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돌아와 사라의 배에 조용히 입을 댔다. 얘야, 아빠야. 나 아직 아빠가 뭔지 모르지만 너를 위해선 뭐든 배워볼게. 사라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근데 있잖아. 진짜 무서워요. 서울은 아직도 낯설고 엄마도 옆에 없고 출산은 처음이고. 대현은 배에 귀를 대고 말했다. 얘야, 엄마가 무섭대. 그러니까 넌 너무 늦지 말고 너무 빨리도 말고 딱 적당히 귀엽게 나와줘. 그리고는 덧붙였다. 그리고 제발 나 닮지 마. 진통은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사라는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대현씨, 숨 쉬지 마. 거슬려. 죄송합니다. 아기랑 같이 나갈 뻔했어요. 지금 농담 나와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출산실로 들어가기 전 사라는 꾸란을 품에 안았다. 대현은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넣었다. 사라가 진통 사이로 중얼거렸다. 알라후 아크바르. 대현도 속으로 말했다. 하나님, 제발 둘 다 무사히. 기도는 달랐지만 간절함은 같았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와 함께 작고 또렷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라는 미간을 찡그리며 눈을 떴다. 대현은 떨리는 손으로 작고 붉은 생명을 품에 안았다. 얘야, 이게 우리 애야. 응. 우와, 나 안 닮았지? 다행이다. 그들은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이 세계의 수많은 기도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병원 침대 옆에서 대현이 물었다. 이름은 뭐로 할까? 누루 어때요? 이란어로 빛이라는 뜻이에요. 누루김. 좋아. 우리 집에 처음으로 온 빛. 그날 밤 창밖으로 교회의 종소리와 모스크의 아잔이 동시에 울렸다. 그 두 소리는 이상하게도 부딪히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서로를 기다려온 것처럼 하모니를 이뤘다. 사라는 아기를 품에 안고 대현에게 물었다.
당신은 여전히 기독교인이죠? 응.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무슬림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둘 다 지금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같은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생명을 지켰다. 우리는 다른 언어로 기도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 우리의 신앙은 다르지만 우리의 사랑은 한 아이의 이름으로 이어졌다. 그 아이는 누루. 우리의 빛이다. 당신은 어둠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태초부터 빛이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세상의 눈으로 들어온다. 신은 우리를 별빛처럼 세상에 던졌고 우리는 서로를 비추기 위해 태어났다. 서로 다른 신을 믿지만 함께 기도한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 순간에 흐른 하늘의 종소리와 아잔,